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지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사개특위냐 정개특위냐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의 고심이 거듭돼 왔습니다. 한쪽을 택하지 않으니까 다른 한쪽이 불안했고요. 또 다른 쪽을 택하지 않으니까 함께 공조하기로 했던 다른 당들이 비판하고 나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오늘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려되는 점들도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개특위 간사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사임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심상정께서 사임계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우리 정개특위위원장을 누가 맡을 건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네네. 그 문제가 될 거니까요. 정의당 입장을 보면은 심지어는 그 해고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정개특위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과 심상정 의원 측이 좀 뭔가 사전 교감이 없었나 이런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정개특위 차원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민영 대표와 또 28일 날 이제 최종 합의가 있었는데, 네네. 28일 날 한 10차례 정도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대화는 됐는데 이게 약간 초점이 서로 약간 달랐던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된 건데,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지금 27일, 28일 날 여야가 합의하기 전 그 이틀 동안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예. 정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문제가 아니었고, 정개특위를 이 위원회를 그대로 연장할 거냐, 네네. 아니면 이 위원회는 그냥 그 기한이 종료됐으니까 그만두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수차례 이제 대화가 있었는데, 한국당은 당연히 이 위원회는 그만두고 새로 위원회를 만들자, 재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우리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을 올렸던 여야 4당은 당연히 현재 위원회를 연장을 해야 된다. 네네.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현재 위원회를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의 표결 구조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켰던. 예.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원들이 그대로 다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위원장, 1소위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회의 표결 구조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연장되는. 네네. 그런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인영 대표가 이 위원회의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오신환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를 끝까지 설득을 해서 네네.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는 우리 정개특위와의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네네. 의결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이제 그 정개특위 입장을 존중을 해서 현재 있는 정개특위를 연장시키는 합의를 만들어낸 건데, 이제 마지막에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자, 연장을 하게 된다면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네네. 큰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단 한국당의 위원장이 가지 않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바미당의 김성식 의원이 하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중에서 하던 그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양해는 있으셨죠. 네네. 그런데 여야가 합의문에다가 위원장을 교체한다, 이런 명시적인 합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네. 그건 이제 심상정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이제 체면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합의해서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는 이런 합의를 하는 게 별로 이제 여러 가지 공조나 이런 거에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이런 판단도 있으셨겠죠. 네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인영 대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 명시하지 말고 합의를 해보자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성사는 안 된 거죠. 네네.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주장했던 이 위원회의 연장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본다면 위원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비중이 뭐 전체가 한 100이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이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그 정개특위에서 요구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수용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 이인영 대표가 협상을 잘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 같은 배경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군요. 사실 이인영 대표도 협상을 하면서 이 협상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교섭단체가 맞는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맞되 의석 순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야당 1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당이 제일 이제 의석이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니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서 이제 그런 문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왜 그걸 그 명시적으로 선택을 안 했느냐? 만약에 우리 당이 정개특위를 맞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진짜 심상정을 우리 당으로 교체한다는 게 명시가 되는 게 좀 이인영 대표는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명시를 안 하고 추후에 논의하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해놓은 건데. 네네.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뭐를 맡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니까 정의당에서 좀 민감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 짓는 것인가요? 예, 이제 이인영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특히 이제 그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또 적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예. 또 이인영 대표 갖고 있던 생각이나 판단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걸 이제 대표가 또 너무 그 앞서서 단정적으로 정개특위를 하자 이렇게 그 선언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특위를 그러나 그 의원님 네. 어느 특위의 위원장을 맡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그 합의했을 때 당시의 이야기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연기해서 표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렇죠. 그 어떠한 하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결국에는 둘 다 내년 3월 말까지 가면서 표결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우려는 맞는 우려인데 실제로 약간 달라지는 게요. 사개특위에 있는 사법개혁 법안은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면 법사위에서 이른바 그 체계 작구 심사라고 그래가지고 법사위의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런 관례가. 그렇게 되면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예. 그런데 그 정개특위는 어떻다는 말씀이시죠? 정개특위는 한 3달 90일, 법사위 기간 90일을 더 소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1월 말에 그 정개특위 법안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개특위 법안은 좀 일찍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개특위를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느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를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여야 4당이 맡아야 정개특위를 시한 내에 의결을 해서 그 사개특위 법안과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결국엔 그렇다면은 위원장을 맡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역할을 지금 하겠다, 뭐 이런 그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딱 쥐인 상태에서 선거법 개편 협상에서 그 어떤 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같은 것이 그 협상의 과정에서 결국엔 지연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건 좀 사실이 이제 다른데요. 네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사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잡고 있어봐야 10월 말 이후에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패스트트랙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여야 4당이 만약에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법안 처리나 아니면 법안의 그 수정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정개특위 법안은 1월 말이 되게 돼서 3개월 차이가 나게 되면 이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그 배경에서 빚어진
고소 고발 사건 관련해서 말이죠. 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경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입니까? 아니면은 수사 외압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잘못하시는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네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정례적인 어떤 상임위의 업무 보고에서 질의를 해도 그 검찰이나 경찰의 답변을 거의 안 합니다. 예. 그 안 하는 게 그 허용이 돼 있어요. 그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거 집행권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입법권자가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하면 안 해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그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수사 대상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 대상자들이 그 나하고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 또 수사 중점 포인트가 뭐야? 앞으로 수사 어떻게 할래? 압력이란 얘기죠? 질문하는 거는 그거는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바람직하고 국민들이 아마 그 부분을 비판해 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